긴급 발표, 나사, 하버드대 소속 연구진, 성간물체 스라이 에이틀레이스가 예상치 못한 경로로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는 루머도 아니고 비공식적인 유출도 아니며 공개된 데이터를 과대 해석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현대 천문 관측의 기본 패턴인 궤도 예측 가능성을 뒤흔든 기술적 업데이트입니다. 스라이 ATLAS는 태양계를 성간 속도로 횡단하는 것이 확인된 순간부터 이미 이례적인 천체로 여겨졌습니다. 알려진 해성이나 목록에 등재된 소행성, 심지어 지금까지 기록된 몇 안 되는 성간 방문자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특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바로 스라이 ATLAS의 일반적인 궤적을 모델링하고 추적하여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방금 바뀌었어요. 지상 망원경 데이터와 정밀한 궤도 분석을 종합하여 얻은 최신 추적 업데이트에 따르면 실제 벡터 변화 측정 가능하며 통계적 변동이나 일반적인 계산 조정 범위에 들어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해당 대상은 단순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항로를 수정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없는 공간상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가 긴급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예상 범위를 벗어남이는 며칠 전에 실시한 업데이트된 시뮬레이션 결과와 모순되었습니다. 측정 오류도 아니었고 기기 잡음도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이 단순히 재계산을 해본 결과 모델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드문 일입니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건은 관련 기관들이 자동적인 절차를 중단하고 기본적인 전제들을 수정하도록 강요하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찰된 가속도는 일반적인 탈기 패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당 궤적 지점에서 휘발성 물질이 상당량 방출되었다는 일관된 기록이 없습니다. 태양 복사함만으로는 이러한 조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천체와의 중력적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아 변화를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라이 ATLAS는 수동적인 물체처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와 관련된 연구그룹을 포함한 주요 연구센터와 연관된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과장된 경고가 아니라 과학이 기존 모델에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전문적인 어조입니다. 그리고 더욱 불안감을 자극하는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물건의 최근 이력입니다. 스라이 ATLAS 모델이 이전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사소한 변화는 있었지만 항상 설명 가능한 범위 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시나리오 전체를 재평가해야 할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바로 그 부분적인 침묵이 주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기자회견도 확정적인 발표도 없었다. 그저 기술적인 메모와 은밀한 업데이트, 그리고 학계 마쿠에서 벌어지는 이례적인 활동들 뿐이었다. 과학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거창한 발표를 하지 않는다. 재계산을 하고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대중의 추측을 피한다. 그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단순히 태양계 외부에서 온 물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천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알려진 물리 법칙에 따르면 그러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궤적을 변경한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그리고 모델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더 불편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기존 가설들은 관찰되는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 성명서는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한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급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점부터 스라이 ATLAS 모니터링이 일상적인 관찰을 넘어 과학적 감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는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그 답을 찾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면한 질문은 또 다른 것인데 방정식으로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는 왜 하필 그 자리에서 그것도 지금 방향을 바꿨을까? 곧 이제 과학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영역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려진 법칙 내에서 무엇이 이러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모든 설명들이 동시에 실패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스라이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 이후 과학계의 첫 반응은 추측이 아니라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학은 늘 그렇듯 이미 알려져 있고 측정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그 과정이 신속하고 불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명백한 가설은 가스 방출 해성이 가열되면서 가스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작은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수집된 스펙트럼 데이터가 호환되는 서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해당 궤적 지점에 활발한 제트 기류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관측된 오차를 설명할 수 있는 상당량의 물, CO2 또는 기타 휘발성 물질이 방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한 설명은 태양 복사 앞 햇빛이 지속적으로 가하는 압력. 이 효과는 실제로 존재하며 이미 작고 가벼운 물체에서 관측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라이 아틀라스는 질량과 기하학적 구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충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충분한 기록된 벡터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숫자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중력 상호작용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은 더욱 기묘해진다. 편차가 우주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거대한 물체와 크게 가깝지 않은 상태에서 그 특정 순간에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성, 달 또는 중력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쇄 분석의 결과는 설명하기는 쉽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 자연적 설명이 동시에 모두 실패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러한 모델의 한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하버드와 같은 연구센터에 소속된 과학자들, 특히 아비랩과 관련된 연구진들은 오umuamua 사례 이후로 외계 방문자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분류체계에 도전하는 특성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인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은 태양계의 천체들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형성된 물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라이 아틀라스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만약 그 천체가 해성처럼 행동하지 않고 소행성처럼 반응하지 않으며 순수한 탄도 궤적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천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리적 범주 혹은 적어도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현상들의 새로운 조합일 수도 있다. 이것은 멀리 떨어진 추상적인 논이나 학술 논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우주를 해석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를 복잡하지만 일관되게 작동하는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예측 가능한 무대로 여기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불편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주 탐사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서 과학 모델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현상이 우리 시스템에 나타나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질문은 단순히 이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른 현상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로 바뀝니다. 이 분석을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저희가 확정적인 해답을 제시해서가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잡음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이러한 유형의 조사가 선정적인 보도에 그치지 않고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향 수정 후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는 스라이 아틀라스 그것은 궤도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움직임 패턴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되는 무작위성을 감소시킵니다. 성간 물체의 경우 간단히 말해 새로운 궤도가 통계적으로 예상보다 더 체계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론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갈등을 야기합니다. 태양계 밖의 천체가 예상보다 덜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이상 그 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델이에요.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내용을 고려할 때 스라이 아틀라스의 행동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편집상의 선택이 아니라 중대한 과학적 결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통계적 잡음으로 취급되거나 논쟁의 주변부로 밀려날 때마다 우리는 우주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모델의 실제 결함을 발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과학의 역사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발전은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될 때가 아니라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습니다. 복종을 거부했다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 수성의 궤도도, 빅뱅이 받아들여지기 전 배경 복사도, 인과율 개념이 재정립되기 전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은 불편한 데이터, 제도적 침묵,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초기 저항으로 시작됩니다. 세라이 에이틀레이스는 이러한 패턴에 위험할 정도로 잘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오류나 잘못 해석된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측 범위를 벗어나 궤도를 변경하고 가장 일반적인 자연적 설명들을 배제하며 예상보다 통계적으로 더 조직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성간 물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계에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자신의 우주 영역 밖에서는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는 가정들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를 무시할 경우 그 결과는 천체 물리학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인류가 우주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외부 관찰자로 규정하고 맹목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우주를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가 불완전하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가 현실에 대한 지나치게 기계론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 지점에서 논쟁은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철학적, 나아가 문명적인 차원으로 격상됩니다. 태양계 밖의 물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문제는 물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 환경에 대한 반응, 조직과 같은 개념을 우리가 정의하는 방식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식을 가볍게 인정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잡성이 곧 무작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점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엄밀한 과학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연결하는 데에는 지나친 조심성,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태도가 있다. 마치 특정 질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위험인 양말이다. 하지만 과학은 어려운 질문을 회피함으로써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그러한 질문들을 엄밀하게 공식화할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발전한다. 세라이 애틀라스 사건은 바로 이러한 경계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언가가 숨겨지고 있다면 그것은 명확한 해답이나 놀라운 폭로가 아닙니다. 공개적인 논의에서 제외된 것은 바로 문제의 차원 현재, 우리의 모델이 특정 관찰 가능한 행동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인식론적 한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조사는 하나의 영상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더 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우주가 단순히 예측 가능한 메커니즘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스스로를 재구성하며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용한다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단지 물질일 뿐인지 아니면 현실을 구조화하는 더 심오한 무언가인지 묻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어떤 문제들은 그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히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세라이 애틀라스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그 사건 자체가 무엇인지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야 알아차리기 시작한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로 응답한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자가 되받아치는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